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발표 이후 이를 노린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텍사스주 임대주택에서 방화와 총격 사건이 발생해 주민 4명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렌트비를 내지 못해 퇴거 통보를 받아 앙심을 품고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리건주에서 시작된 화재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면서 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소방관 1명이 화재 진압을 하다 숨지는 등 막대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 무료 배포 프로그램이 중단됩니다. 자금 부족과 재고 급감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한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의 합동 대표단이 급하게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하고 보완 대책을 논의합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로 꾸린 정부 합동 대표단이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2박 3일 동안 미국 무역대표부, 재무부, 상무부 그리고 의회 관계자를 만나서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 우리 돈 1,000만 원의 세금 공제를 해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두고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하고 보완 대책을 협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이 발효된 지 2주도 안 돼 한국 정부 대표단이 항의성 협의를 위해 찾아온 겁니다. 갑자기 좀 발표된 측면이 있고 저희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잘 몰랐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제일 빨리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를 만나서 한국산 전기차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상을 진행해보고 해결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같은 한 단계 높은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제품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훼손하고 있는 만큼 제소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특히 법이 발효된 이후 우리 정부가 접촉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은 하나같이 이 법이 미국산 이외 제품을 차별한다는 한국 측 문제 제기에 이견을 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조태용 주미대사는 다만 한국산 전기차 차별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법의 문구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미 의회를 통과해서 법률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법 마련에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실무단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산 전기차 차별법을 두고 한미 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한 번에 더 빨리, 더 많은 금액의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뒤 수수료를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학자금 대출자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발표 이후 이를 악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더 큰 금액을 탕감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수수료를 가로채는 게 사기 수법입니다. 한시라도 학자금 대출에 덫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심정을 노린 겁니다. Scammers will promise fast forgiveness, whether it is additional benefits, faster benefits, erasing your student debt. All of those are empty promises that will lead to an empty pocketbook.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학자금 대출 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한도는 $10,000지만 저소득가정 학생이 무상 보조받는 펠그랜트 학자금 대상자는 $20,00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수혜 대상인지 알아보던 중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국은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다며 정부를 사칭한 전화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know that the government is not allowed to call you about your student loan unless you've given permission. 또 정부 프로그램은 무료인 만큼 어떠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FTC는 2차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회보장번호나 연방학생재정지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코로나19 검사는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방역 당국이 입국 24시간 내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제도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입국 전 폐지 시기와 방식은 이번 주 한국질병관리청 검역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음 달 2일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감염병 자문위는 고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사전 PCR 검사와 고령자 무료 PCR 검사, 밀접 접촉자에 대한 신속 항원 검사 등의 진단 검사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렌트비를 내지 못해 퇴거 통보를 받은 40대 실업자가 앙심을 품고 주택가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이웃까지 총으로 쏴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은 지난 28일 오전 1시쯤 임대주택에서 방화와 총격 사건이 발생해 주민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This suspect, unfortunately, and very sadly and very evilly, set fire to several residents, laid wait for those residents to come out and fired upon them. 범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게도 총을 쐈지만 곧이어 도착한 경찰관들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결장암을 앓고 있던 범인은 직장을 잃으면서 집세를 내지 못했고 최근 퇴거 통보까지 받은 상황에서 묻지마 총기 난사를 벌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오리건주 남서부 지역에서 시작된 화재가 대형 산불로 번지면서 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국립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리건주 남서부 지역에서 번개로 시작된 럼크리크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하면서 현재 1,700에이커가 불에 탔고 인근 주민 200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주택 한 채와 광산채굴 지역 2곳이 파손됐으며 20대 소방관 1명이 화재 진압을 하던 중 나무에 깔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y've got a very, very difficult piece of ground to try to control a fire on. Steep terrain, tall timber, heavy fuels, the river, there's a lot going on. 한편 오리건주 비상관리국은 현재 소방대원 900여 명이 화재 진압에 투입됐고 주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주 방위군과 소방대원 등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지역 일부 바닷가의 박테리아 수치가 높아지면서 보건당국에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수질 조사에서 박테리아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유명 해변가 4곳에 비치 워닝을 발령했습니다. 경보가 발령된 해변들은 산타모니카의 산타모니카 피어, 마리나델레이의 마덜스 비치, 샌페드로의 이너 카브릴러 비치, 그리고 말레부의 토펜가 캐년 비치가 포함됐습니다. 보건당국은 4곳의 바닷가를 찾는 주민들은 수영이나 서핑, 물놀이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무료 진단키트 배포가 자금 부족으로 이번 주 종료됩니다. CNN 등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무료로 배포했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9월 2일부터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가진단키트 재고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올가을 다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해야 하고 또 의회가 추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추가 예산을 할당한다면 다시 프로그램이 재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연방정부는 가구당 3번씩 모두 16개 키트를 수령하는 등 총 6억 개의 진단키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9월 3일을 전국 영화의 날로 제정했는데요. 전국 3천여 곳의 영화관에서 $3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전국 영화관 소유주 협회 산하 비영리 단체인 시네마 파운데이션 측은 오는 9월 3일을 전국 영화의 날로 지정하고 대부분의 영화관에서 관람료를 $3에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업체는 AMC, 리갈 시네마를 비롯한 대형 영화관 체인 업체와 주요 영화 스튜디오 등 3천여 곳이며 총 3만여 개의 스크린에서 할인 가격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네마 파운데이션 측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통해 연례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젊은 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일주일 동안 34세 미만 성인의 마리화나 흡연율은 30%로 나타났으며 이는 담배 흡연율보다 22%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갤럽은 지난 일주일 동안 마리화나를 피운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6%로 담배 흡연자보다 5% 더 많다면서 이는 역대 가장 많은 마리화나 흡연 비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마리화나 합법화가 중요한 정치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마리화나를 유통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전역에서 마리화나를 의료 목적으로 합법화한 주는 37개 주며 기호 목적으로 합법화한 주는 19개 주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서 판매된 피자 존스의 페퍼로니 제품이 연방식품안전국의 검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은 피자 제조업체인 피자 존스사의 2가지 제품이 식품 판매 기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유통됐다며 15만 파운드가 넘는 해당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메릴랜드주에서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판매된 33온스 투명 플라스틱 패키지에 들어있는 피자 존스 베이크 앳 홈 12인치와 57온스 피자 존스 베이크 앳 홈 16인치 냉동 피자 제품입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리콜 제품과 관련한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부활한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의 첫 번째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로켓 엔진에서 연료가 새는 결함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연기된 날짜는 일단 다음 달 3일인데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발사 40분을 앞둔 어젯밤 8시 53분, 공식 카운트다운이 중단됐습니다. Clock is going to hold at T-minus 40 minutes, so the clock will hold in 3, 2, 1, mark. 엔진 결함이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담당 기술자들이 서둘러 보완 작업에 나섰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She's still waiting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at. Engineers are still discussing it.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벼락과 함께 폭우가 내리면서 기상 상태도 최악으로 돌변했습니다. 결국 미국 항공우주국은 아르테미스 1호의 발사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켓의 3번 엔진에 액체 산소와 수소를 넣는 과정에서 새는 문제가 확인됐고 발사에 필요한 극저온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Millions of components of this rocket and its systems, complexity is daunting when you bring it all into the focus of a countdown.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비롯해 역사적인 발사를 눈앞에서 지켜보기 위해 플로리다에 모인 인파는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We got up at 2 in the morning. We were out here by 3:45 waiting with the kids. It just kind of sucks that we have to miss it. 달 궤도까지 다녀오는 이번 시험 비행으로 로켓과 장비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2024년 달 궤도 유인 비행에 이어 2025년 우주 비행사 2명을 달에 보내는 게 당초 목표였습니다. 나사는 다음 달 발사를 목표로 결함의 정확한 원인과 대책 등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료가 누출된 지점이 올해 초에도 같은 문제가 나타났던 곳이어서 발사가 한 달 넘게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시찰단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계속된 교전으로 심각한 안전 위협에 처한 자포리자 원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시찰단은 이번 주 후반 원전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조명화 특파원입니다.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한 건물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가 원자로 연료 저장 시설에 포탄을 쏘고 공습용 드론을 보내는 등 원전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продолжает провокации в целях создания техногенной катастрофы на Запорож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28 августа для нанесения удара по территории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반면 우크라이나는 원전에 위협을 가하는 건 바로 러시아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Росія – це єдиний терорист у світі, який зумів перетворити атомну станцію на поле бою.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시찰단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은 이번 주 후반 자포리자 원전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찰단 파견 소식에 주요 7개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자유롭고 안전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엘리제궁에서 만나 자포리자 원전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마크롱 대통령은 원전의 안전과 보안 문제가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첨단 무기 추가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유럽연합 가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화입니다. 수개월간 계속된 파키스탄의 대홍수로 지금까지 1,000명이 넘게 숨지고 이재민 3천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쏟아진 물폭탄은 평년보다 9배나 많았는데 현지 관리는 성서에서나 나올 법한 홍수라고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강을 건너려다 물살에 가로막힌 승합차에서는 필사의 탈출이 이어집니다. 마을을 유유히 가로지르던 하천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급류로 변해 천변의 건물들을 집어삼켰고 계곡 옆에 자리 잡은 4층짜리 고급 호텔도 힘없이 주저앉아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현재까지 파키스탄에서 폭우로 숨진 사람은 어린이 300여 명을 포함해 1,000명이 넘었습니다. 파괴된 주택은 95만 채. 이재민은 3,300만 명에 달해 파키스탄 국민 7명 중 1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파키스탄은 해마다 6월 중순부터 9월까지 여름 계절성 폭우 몬순이 이어지는데 올해는 남부 일부 지역에서 평년보다 9배나 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남부 신드주에서는 성서에서나 나올 법한 홍수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지구 종말이 느껴질 만큼의 두려움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붉은 논과 푸른 나무, 주택가가 선명히 드러났던 위성사진엔 이제 온통 흰 물바다만 보입니다. 생명의 흔적은 모두 물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전례 없는 폭우를 기후재앙으로 규정한 파키스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임 첫날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갔습니다. 거대 양당을 이끌기 위해 친문계를 끌어안는 통합 행보로 보이는데 문 전 대통령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신임 대표는
새로운 지도부를 이끌고 평산마을을 찾았습니다. 수염을 기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문 앞까지 나와 웃으며 맞이했고 이 대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저안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된 차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친문 대부분은 친 이재명이고 1%의 차이는 품고 가야 하는 게 정치라며 통합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혁신하고 그다음에 또 통합해서 확장하는 그 중심에 서주시고. 취임 첫날 이 대표는 통합과 함께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민주당이 책임진다는 구호를 내걸고 민생을 위해선 앞장서서 여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독주에 대해선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경고했고 최고위원들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고민정 서영교 의원은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김건희 여사를 향해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이재명 당대표의 선출을 축하한다며 협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고 대통령실은 영수회담 제의에 대해 야당과의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지도부 공백 상태에 처한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려 했지만 당헌 개정에 키를 쥔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도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속전속결로 새 비대위를 띄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문제가 된 비대위 출범 요건은 이번 주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원 당규를 고친 뒤 비대위원장 선임까지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곧바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법원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지난번 전국위에서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뒤 비대위를 출범시킨 데 대해 법원이 무효라고 했는데 또 똑같은 과정을 밟아봐야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도 이런 논리로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떤 우회로를 찾는 것이 답이 아니라 결국은 이 반헌법적이라고 규정된 상황 또는 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적시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결정한 만큼 권성동 직무대행도 무효고 이후 비대위가 밟는 절차 모두 무효라는 겁니다. 하지만 권성동 대행은 서병수 의장도 의총 결과를 따라야 한다. 또 거부하면 부의장이 사회를 보면 된다면서 예정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일 강행 추진된 새 비대위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다면 이를 주도한 당 주류는 정치적 치명상을, 당은 수습하기 어려운 혼돈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한국의 한 중학생이 수업 중인 선생님 옆에 누워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찍힌 영상인데 교권 침해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영어 수업이 진행 중인 한 중학교 교실. 여성교사 옆으로 휴대전화를 든 남학생이 교단 위에서 자리를 잡고 눕습니다. 학생이 휴대전화로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자세를 계속하지만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 공부할게 가자. 정말 말이 되는 행동이냐? 일주일 전 같은 교사의 수업 시간. 이번엔 다른 남학생이 윗옷을 벗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이 영상들이 SNS에 올라온 뒤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해당 영상은 곧바로 삭제됐습니다.
알고 보니 영상에 나온 교사는 이 반의 담임 선생님으로 지난해 3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해왔습니다. 또 교사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졌던 학생은 교탁 주변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고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있었는데 실제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촬영 여부와는 관계없이 심각한 교권 침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청도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도록 권고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는다고 학교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는 임시 담임을 배정해 교사를 분리 조치했으며 문제가 된 학생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했는지 여부 등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미국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파티 영상 유출로 논란에 휩싸였던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를 응원하는 글을 SNS에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8일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웃으며 춤을 추는 본인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나는 당시 국무장관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2년 콜롬비아에서 열린 미주기구 정상회의 기간 휴식 시간에 찍힌 사진인데요. 최근 지인과 파티를 즐기는 영상이 유출돼 곤욕을 치른 마린 총리에 대한 연대감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마린 총리의 트위터 계정을 링크한 뒤 계속 춤춰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마린 총리도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면임 여부를 결정하는 제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앞두고 중국 당국이 주변 도시를 봉쇄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변 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베이징으로의 유입을 막으려는 조치인데요. 현지 시간 27일 인구가 1,100만 명인 허베이성 성도 스좌장시의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중단했고요. 66만 명이 사는 허베이성 저저우시는 이미 지난주에 도시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또 4만여 개의 점포가 모여있는 중국 최대 전자상가 화창베이는 어제부터 나흘간 폐쇄되는데요. 중국 당국은 입주업체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매일 PCR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레몬법 할 때는 꼭 내가 말한 되게 중요한 차가 워런티가 있냐, 무슨 워런티냐가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게 그러면 내 차도 워런티가 포함이 됐나 하는 질문에 오늘 대답을 할 겁니다. 차를 맨 처음에 살 때는 대대로 많은 차들이 워런티가 두 종류가 그냥 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Basic Warranty 하고 Powertrain Warranty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한국 기업 브랜드, 현대, 키아 그런 종류들은 Basic Warranty가 있고 플러스 Powertrain Warranty를 되게 자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왜냐면은 Powertrain Warranty가 10 years 아니면은 100,000 mile까지 Powertrain Warranty가 포함이 됩니다. 다른 미국 회사 차들은 Chevrolet, Lincoln 있는 차들은 Powertrain Warranty가 있어도 여기는 year, 4 years, 5 years, 10 year를 안 따지고 마일리지로만 따지는 Powertrain Warranty가 또 따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차를 가서 살 때 딜러들이 이거는 워런티가 5년밖에 없으니까요. Extended Warranty를 사려고 합니다. 몇천 불 조금 더 주면은 Extended Warranty는 10년 가니까 7년 가니까 꼭 Extended Warranty를 사세요 합니다. 그렇지만 레몬 법에서는 Extended Warranty는 해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워런티로 레몬법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Basic Warranty 아니면 Powertrain Warranty 아니면 Engine Warranty, Manufacturer 회사에서 같이 내려오는 워런티로만 레몬법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Basic Warranty와 Powertrain Warranty, 제일 큰 워런티가 틀린 부분들이 뭐냐? 여기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Basic Warranty는
bumper to bumper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베이직 워런티에서는 모든 문제, 내가 차를 운전할 때 무슨 문제든지 딜러에 가서 고치려고 할 때는 베이직 워런티에서 당연히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베이직 워런티가 지났다.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5년이 되든 내 차 나름의 베이직 워런티가 지났다. 근데 엔진 불이 들어왔다. 7년이 됐는데 엔진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내가 파워트레인 워런티가 있으면은 엔진에 관련된 거는 다 포함이 되는 게 바로 파워트레인입니다. 파워트레인은 나한테 운전하는 거에 지장을 주는 문제들. From the axle to the brake. 거기까지 다 운전을 할 때 문제를 주는 거는 파워트레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났다. 베이직 워런티는 끝났다. 근데 내 뒷짝 문이 이제는 안 닫아요. 아니면은 알람이 안 돼요. 선루프가 망가진 것 같아요. 에어컨이 조금 이상해요. 파워트레인 속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먼저 산 다음에 우리가 꼭 베이직 워런티가 살아있을 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미국 CNN 방송이 꼽은 아시아 최고 길거리 음식 가운데 한국인의 소울푸드 분식 메뉴 2가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침샘을 자극하는 색감과 모양, 국민 간식 떡볶이와 김밥입니다. CNN이 아시아 최고 길거리 음식 50가지를 선정했는데 한국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길거리 음식으로 이 둘을 꼽았습니다. 떡볶이에 대해서는 마음에 위안을 주는 음식으로 한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응용 조리법이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재료로 채워진 김밥은 일본식과 다르게 김이 밥알을 감싸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려 나오는 것이 장점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외에도 매콤달콤한 칠리 소스로 맛을 낸 싱가포르의 칠리 크랩, 또 육즙이 진한 중국식 만두 샤오롱바오, 밀가루 반죽 안에 문어를 잘라 만든 일본 풀빵, 타코야키 등도 소개했습니다. 상대를 향해 달려들 것처럼 성난 얼굴빛의 사진 속 주인공.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명재상 윈스턴 처칠인데요. 캐나다의 한 호텔에 걸려있던 이 사진이 도난당했습니다. 그 가치가 우리 돈 1억 3천만 원 이상. 경찰은 내부 직원들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입니다. 지난주 호텔 직원들은 사진이 벽에 바로 걸리지 않고 다른 사진들과 액자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무려 8개월 동안 처칠 사진이 바꿔치기 당한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포효하는 사자라는 이 작품은 캐나다 출신 인물사진의 대가 유석하 씨가 1941년 처칠이 캐나다 의회를 방문했을 때 촬영했는데요. 당시 줄담배를 피는 처칠에게서 시가를 순간적으로 낚아채 셔터를 눌렀고 이 사진은 2016년 영국 은행에서 발행되는 5파운드 지폐의 주인공으로도 선정됐습니다. 미국에서 음주 단속에 걸린 여성이 취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혼신의 춤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과연 이 방법이 경찰에게 통했을까요? 미국 플로리다 마데이라 해변 인근의 건물 앞. 한 여성이 경찰 앞에서 비틀비틀 스텝이 꼬인 채로 춤 실력을 뽐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음주운전 단속에 딱 걸린 겁니다. 자기 집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다른 자동차와 충돌했다는 여성.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만취 상태의 영상 속 여성을 발견하고 선을 따라 걸어보라고 지시했더니 난데없이 춤을 춘 겁니다. 피검사를 거부해 음주운전 혐의로 고발된 여성은 지난 3월에도 음주운전 검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그녀의 차 안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는 액체가 담긴 컵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분수대에 산책을 나온 소녀 곁에 빨간색 목줄을 한 악어 보이시죠? 사람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이 악어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사는 7살 윌리로 소녀의 정서적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6년 전 현재의 주인 해니 씨에게 입양된 후 야생성을 잊고 반려동물처럼 보살핌을 받은 윌리. 당시 암투병 중이던 주인도 윌리에게 정서적으로 큰 안정감을 얻었다죠.
이를 계기로 주인은 윌리를 데리고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찾아다녔고 덕분에 윌리는 2018년에 의료진에게 정서적 지원 동물로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13년 동안 이탈리아와 노르웨이에서 공부하고 일했다는 중국인 쉬제샨 씨. 유럽의 모든 국가를 가본 그는 어느 날 불현듯 말을 타고 중국을 여행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엉뚱한 여정. 지난 2월 말을 타고 스페인에서 출발해 고향인 산둥성 허저까지 이동해 현재 출발지에서 2,500km 떨어진 네덜란드에 도착했는데요. 여행이 시작되기 전 말을 딱 한 번 타본 그는 8살 백마에게 휘휘라는 이름도 붙여주고요. 3개월 동안 훈련을 하면서 좋은 길동무가 됐습니다. 하루 평균 30km 거리를 이동하며 천천히 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주인공. 예측 불가능한 일이 펼쳐지는 일정이지만 대장정을 완주하기를 기대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9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